여러분, 아시아에 제2 외환위기가 온다, 그리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한 데가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입니다. 그런데 블룸버그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은요, 아시아 외환위기의 징조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룸버그가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지면 가장 먼저 터지는 나라를 대한민국을 지목했고요. 두 번째는 필리핀 페소화를 지목했고요. 세 번째는 태국의 바트화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기사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9월에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말입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아시아에서 엄청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의 외환위기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9월입니다. 9월. 예, 9월입니다. 9월에 외국인 자금 이탈액 아시아에서만 272억 2천만 달러입니다. 9월에만 말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38조 4,900억 원 됩니다. 38조 4,900억 원. 굉장하죠.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 9월에만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일본에서는 175억 2천만 달러로 가장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대만에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56억 달러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에요. 19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인도도 9억 6천만 달러가 빠져나갔고요. 태국도 6억 1천만 달러, 말레이시아도 3억 3천만 달러, 필리핀도 1억 9천만 달러, 베트남까지도 1억 1천만 달러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272억 2천만 달러까지 빠져나갔다는 사실이죠. 물론 일본이 전체 액수 중에서 64%가 될 정도로 가장 많이 빠져나간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미일 금리 역전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일본은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1%입니다. 0.1%.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3.25%까지 올라왔고요. 결국 말입니다, 미일 금리 역전이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미일 금리 역전이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충격파는 커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대만에서 56억 달러로 빠져나간 것은 이게 양안 전쟁에 대한 위험성, 이게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아무래도 시장을 뒤덮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민국도 19억 달러가 빠져나갔으니까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미 금리 역전의 어떤 위험성에다가 무역 적자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다가 북핵, 북한의 위협, 이것까지도 가미가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까지 예측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일본은 많이 빠져나갔지만 기축통화이기도 하고요, 외환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그러나 대만은 과연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그래도 국가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여유가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요. 지금 19억 달러 정도 빠져나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은 대한민국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대만은 대한민국은요. 코스피가 25.80%나 떨어졌을 정도예요. 올해 말입니다. 올해. 대만 자치현 지수도 25.48%가 떨어졌지만 니케이 225 지수는 6.25%밖에 안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시아 외환위기 이렇게 블룸버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아시아의 외환위기의 어떤 주체는요. 점점 대한민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약간 두렵기까지 합니다. 물론 우리 당국, 금융당국에서도 그렇고요. 또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대한민국의 위기는 없다. 외환위기는 절대 없다. 이렇게 강조까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외국인들의 한국 탈출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조금 위험 수준까지 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들 합니다. 그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빠져나간 데 이어서 말입니다. 지금 2022년에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계속 빠지다가 7월에 약간 사고요. 8월에 3조 9,420억 원을 사들였지만 다시 9월에 2조 7천억 원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도 지금 이게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현재까지 18조 3,325억 원 정도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지금 당장 말입니다. 당장의 문제보다는요. 이게 앞으로 시장의 어떤 문제 예를 들어서 금리 역전의 문제가 계속해서 된다면 일본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늘 변하고 그 변하는 와중에 이게 위기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그런 위기가 점점 다가올 수 있다는 예측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블룸버그가 아시아 시장 전체의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지금처럼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아시아 시장은 그만큼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시아 시장 중에 망한 데가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망했죠. 방글라데시가 망했죠. 파키스탄이 망했죠. 라오스가 사실상 망했어요. 국가 부도가 난 상태예요. 이게 이제 점점 파급이 되고 전이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랬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이 4,30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버티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현실에 대한 이제 파악이 거의 다 돼 간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강력한 저는 개혁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그 위기를 아주 중차대하게 대응을 할 때 위기는 기회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위기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요. 위기 맞다. 그렇지만 대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안을 정책적으로 촥촥 펼쳐내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은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시장은요. 그만큼 위기를 인식하고 있어? 그럼 대응책도 있겠네? 하고 신뢰를 오히려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시장은 더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위기 아니다를 계속 강조하는 것보다가
실제 위기는 이렇게 있다. 그러나 우리는 비책을 가지고 있다. 예, 하는 어떤 적극적인 위기 대응을 하는 게 지금 블룸버그에서 이야기하는 외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